내일을 걱정하느라 소중한 오늘의 행복을 잃지 말자는 욜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는 복세편살. 최근 들어 유유자적 세상을 살아가자는 트렌드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은 악착같이 아끼자는 파이어족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은퇴하는 것이 꿈이고 인생 목표라는 파이어족. 현재 파이어족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재테크가 필요한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파이어족은 바로 경제적인 자립과 조기 은퇴를 의미하는 뜻으로 빠른 은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의 기준보다 30대 후반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조기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빠른 은퇴를 위해 20대부터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수입의 7, 80%가 넘는 액수를 저축하고 투자하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데요. 100세 시대에 30, 40대 은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의심도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스스로 파이어족을 선언하며 조기 은퇴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파이어족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파이어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고학력 고소득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탄생합니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자라온 밀레니얼 세대가 주축이 된 셈인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겪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초저금리 시대를 통해 조기 은퇴에 대한 가치관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됐고, 파이어족의 삶은 미국을 넘어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까지 매료시키게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코로나19 이후 2021년 하반기까지 했을 때 총 평균 매매 가격이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한 2%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어요. 1.5% 증가에 멈춰 있습니다. 물론 평균 소득이 1.5% 증가한 것이지 어떤 계층은 소득이 오히려 줄기도 많이 했겠죠. 그런 와중에서 이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냥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뭔가의 투자 방법을 찾아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특히 일자리가 막 줄어들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은 더 주된 특징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줄여나가고, 더군다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개수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차피 일을 해도 뭐 계속 가난해질 것인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바짝 일하고 20대 혹은 30대 쯤에는 내가 빨리 조기 은퇴해서 삶을 즐기는 데 초점을 두자. 적정한 수준의 어떤 자산 혹은 종잣돈을 마련해 놓는다면 내가 그냥 평생 즐기는데도 즐기면서 살아가도 충분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 한 가지. 대한민국 파이어족이 생각하는 조기 은퇴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나라의 만 2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무려 65.9%가 조기 은퇴를 꿈꾸는 K-파이어족이었는데요. 이들은 조기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13억 7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지 않는 사람보다 목표치가 높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기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51세로 조기 은퇴를 꿈꾸지 않는 응답자의 희망 은퇴 나이 62세보다 11년이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조기 은퇴를 이뤄낸 파이어족의 삶은 어떨까요? 파이어족 5년 차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파이어족의 대표주자 대파마 자매를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마TV의
대파입니다. 빠마입니다. 두 사람은 4년 동안 종잣돈 5억 원을 모아 30대 후반에 조기 은퇴를 한 K-파이어족입니다. 조기 은퇴 후 두 사람은 노동 시간을 줄이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 5년 만에 자산을 10억 원으로 늘렸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며 파이어족의 삶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패션 의류 분야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거든요. 동대문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백화점, 의류 판매업 400평 정도의 큰 SPA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의 업종의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감정적 노동이 좀 심한 일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우리 나이에 그 평균 직장인들의 월급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집 한 채도 없이 서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깨닫고 요즘 얘기하는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이 방법은 잘못됐다. 그거를 깨닫고 미국 파이어족에 관해서 본 어떤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의 목돈을 가지고 은퇴를 한다던데 이거를 생각이 나서 그러면 우리가 거주에 어떤 제약이 없는 파이어족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파이어족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파마 자매는 파이어족의 삶을 시작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를 3중 4초라고 얘기합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직장인이라면 절약만으로도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데요. 만약에 파이어족을 꿈꾸는 20대라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먼저 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고 그리고 연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연봉이 올라가면 생활 수준도 같이 올리지 말고 생활 수준은 사회 초년생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그 나머지 차익분을 모아서 목돈 마련하는 게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틈틈이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법을 습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적당한 목돈과 거기에 따른 투자 공부가 되어 있다면 그 이후는 자산은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대파마 자매는 자신들이 파이어족으로 지내며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알짜배기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책도 출판하게 됐는데요. 두세 칼라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경제적 독립을 이뤄 여유로워지면서 엔잡러의 삶이 저절로 따라오게 됐다고 합니다. 대파마 자매가 말하는 파이어족이 되는 7단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단계는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한 단계. 2단계는 현재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단계를 거쳐 5단계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근로의 수입으로 최소 생계비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을 시작할 수 있는 6단계를 넘어 마지막 7단계 투자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대파마 자매는 꼼꼼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노력으로 이 7단계를 거쳐 조기 은퇴에 성공한 것이죠. 며칠 뒤 두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파이어족의 조기 은퇴를 주제로 펼쳐지는 포럼에서 진행을 맡게 된 두 사람이 참가자들과 함께 한창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모두 파이어족에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근로자.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파이어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이번 아젠다 세터로 참여하면서 파이어족에 제 나름의 정의를 내리게 됐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일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저만의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쪽에 파이어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멘토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과 준비가 없는 파이어족은 그거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서의 갈림길에서 약간 큰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본인의 기준, 그게 어떠한 것이든 경제적인 측면이 됐든 본인 삶에 있어서야 됐든 어떤 삶을 살고 싶어하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기 은퇴를 이뤄낸 또 한 명의 젊은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목돈을 만들어 29세에 사표를 내고 자유인이 된 한정수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후 친구들과 함께 투자 회사를 설립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투자 경험을 적은 책도 출간하며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빨리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은 여느 젊은이들 못지않은 한정수 씨. 그는 어떻게 젊은 나이에 파이어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암호화폐 그 가상자산 버블이 한번 꺼진 후였어요. 2017년 말, 2018년 초에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올 때 저는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물어보니까 뭐 다 이거 망했어, 이거 이제 끝났다,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이랑 조금 달라서 좀 자세히 좀 물어보니까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에 대한 그 인지도는 있었는데 좀 이해도는 좀 없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좀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확신을 키워나갔고, 오히려 투자를 하는 두려움보다 이거에 투자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고 싶다는 한정수 씨. 그리고 그저 삶을 즐기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성장을 마다하지 않는 모든 K-파이어족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래 살아야 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전제로 깔고 은퇴를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삶이 좀 잔잔하고 그리고 여유로우면서 가족과 친구들과도 좀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 돈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찾아서 그거를 내 삶에 대입을 시키고,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